정답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배운 수시 기호 중에서 정말 신문 보면 매 페이지마다 등장하는 말이지만 정말 우리가 이걸 쓰고 있나? 이런 기호가 있어요. 이런 기호가 뭘까요? 마트, 뭐 백화점 등에서 막 흔하게 볼 수 있는 퍼센테이지? 그렇죠. 퍼센테이지. 퍼센트라는 기호가 어떤 기호일까요?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차지하는 비중. 맞아요. 전체를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표현하는 방법이 퍼센트인데요. 예를 들면 만약에 오늘 천수 씨가 뭐 시합이 있어가지고 결석을 했어요. 그럼 5명 중에 1명이 결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가 결석을 한 거죠? 25%. 이게 5명분의 그죠? 1명이잖아요. 그러면 분모를 얼마로 봤을 때라고 그랬죠? 100. 100으로 봤을 때라고 했으니까 실은 분모를 100으로 보려면 분모 분자에다 얼마를 곱해야 되죠? 20. 그렇죠. 그래서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위에 등장하는 요 20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20%라고 하고 읽기는 20%라고 읽기로 했죠. 근데 우리가 5분의 1을 퍼센트로 환산할 때는 실은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보면 양변에 뭘 곱하면 20이 나올까요? 100. 그렇죠. 양변에 100을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곱하면 얘하고 약분이 돼서 20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는 어떤 비율이 있으면 이 비율에다가 항상 얼마를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100을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배울 건데 혹시 우리 지윤 씨는 퍼센트 포인트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퍼센트요? 그러니까 퍼센트 포인트라는 말은 이렇게 P를 붙이는데 이런 말이 실제로 우리가 정말 많이 쓰이는 말일까요? 아니면 정말 이렇게 교과서나 이런 데서나 이 보이는 그런 말일까요? 뉴스에는 많이 나오는 나오나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펴가지고 정말 오늘 강의를 제가 해야 되니까 이 퍼센트 포인트가 정말 많이 등장하나를 찾아봤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한 6줄, 7줄의 글을 읽는데 퍼센트 나왔다가 퍼센트 포인트 나왔다가 퍼센트 나왔다가 퍼센트 포인트 나왔다가 야 이거 정말 사람들이 그냥 나 퍼센트로 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퍼센트 포인트를 그냥 훅 지나가기 쉬운데 지금부터 딱 1분만 들으면 이제 퍼센트 포인트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작년에 실업률이 3%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올해 실업률이 3%에서 6%로 올랐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실업률이 몇 퍼센트 증가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100%. 3%. 데이지처럼 3% 증가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100% 증가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저 알 것 같아요. 네. 돈 단위였는데 퍼센트 포인트가 네. 3%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야, 나날이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맞아요. 와. 네. 네, 맞습니다. 이게 3% 증가했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100% 증가했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이게 퍼센트하고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퍼센트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3%에서 6%로 증가했다는 말은 100%가 증가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이 숫자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딱 2배니까 제가 100% 증가라고 했지만 이게 만약에 딱 2배가 되는 게 아니면 이 퍼센트 환산하는 게 그렇게 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거를 수정해 보면 3% 증가가 아니라 3% 포인트 증가. 포인트가 증가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후로 신문을 보면 이 퍼센트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눈에 보인다는 걸 아실 수 있고 특히 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 민주당과 공화당의 뭐 그 퍼센트가 이 지지율이 몇 퍼센트 차이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정부를 비판하고 싶어요. 내가 정부를 비판하는 어떤 단체야. 그러면 위에 거랑 아래 거 중에서 어떤 걸 더 선호할까요? 아래 아래 걸 더 선호하겠죠. 왜냐하면 숫자가 크면 더 정부가 막 잘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 밑에 걸로 기사를 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부를 공격한다는 거죠. 자, 요번에는 이런 걸 해볼게요. 70%를 세일을 해서 신발을 샀는데 신발이 15만 원이었어요.
15만 원. 명품인데. 큰맘 먹고 비싼 신발을 샀는데 원래 금액이 있는데 70% 세일했다는 거는 몇 퍼센트만 지불하면 된다는 거죠? 30%. 30%만 지불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뭘 곱하면 돼요? 30%니까 30만 곱하면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5만 원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수학에서 이렇게 잘 모르는 이런 애들을 맨날 네모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뭐라고 쓰죠? X. X라고 쓰죠, X. 이 X라는 기호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한 번은 봤을 법한, 그죠? 봤습니다. 현수 씨 네, 봤어요, 저도. 봤죠?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봤죠? 이 X라는 기호를 처음 사용한 수학자가 누굴까요? 저 사실 한 명밖에 몰라서. 피타고라스. 네. 그 피타고라스는 아니고요. 프랑스의 수학자이면서 철학자. 성이 데시예요, 데시. 데카르트. 데카르트. 빙고. 이 데카르트가 이 X라는 기호를 처음 썼는데 옛날에는 이 X라는 기호를 데카르트가 처음 쓰기 전에는 다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글로 뭐 내가 알고 싶은 수. 뭐 이렇게 늘어뜨려서 썼는데 딱 줄여가지고 데카르트가 처음으로 이제 X라는 기호를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X를 구하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우리는 방정식.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아, 저게 방정식이야? 방정식. 그러면 요거 풀기 전에 방정식 하나만 더 연습을 하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재밌네. 만약에 네모는 세모라는 이런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면 네모랑 세모랑 같아. 그럼 똑같아. 그럼 양변에 똑같은 걸 뭐 더 해도 되겠죠, 이렇게? 왜냐면 똑같으니까. 네. 똑같은 거에다 똑같은 짓을 하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걸 이렇게 빼도 되겠죠, 이렇게. 똑같은 거에다가 A를 곱해도 되겠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뭘 해도 되겠어요? 나눠도 나눠도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방정식은 양변에다가 좌변, 우변에다가 뭘 더하든 똑같은 걸 빼든 똑같은 걸 곱하든 똑같은 걸 나누든 똑같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X가 이제 X를 구하려면 얘가 혼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옆에 야, 너 날려야 절로 돼요. 넘어가. 그럼 100분의 30을 절로 넘어갈 건데 그럼 데이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조금 그거 100을 조금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얘 10분의 3을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분의 3을 날리려면 10을 곱해야 돼. 10을 곱할까요? 먼저 좋아요. 10을 곱하면 이쪽을 이렇게 곱해지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을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분의 1을 양변을 3으로 나눠. 나누면 되는 거죠. 이 3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약분하니까 여기는 5가 되고 자, 5만에다가 공이 하나 더 붙으니까 결국은 얼마가 되는 거야? 50. 5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50만 원. 그러니까 70% 세일해서 15만 원에 샀다는 거는 원래 금액이 얼마였다는 거예요? 50만 원이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기본적인 방정식 푸는 걸 배웠으니까 이제 조금 심화해서 응용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올해 민정이 어머니의 나이가 민정이의 나이의 3배보다 4살이 많고 6년 후 어머니의 나이는 민정이의 나이의 2배보다 10살이 많다. 올해 민정이의 나이는 6년은 중요한 건가요? 뭐가요? 6년 후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 중요하죠, 아 중요해요. 그래요? 아, 저렇게 나중에 결정적인 힌트가 있어요. 6년이 잠깐만. 민정이 나이. 민정의 나이를 민정이 나이가 있었는데. 민정이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4살이 어머님의 나이는 2배보다 10살이 많다. 6년. 저도 몰라요. 딱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음수가 나오는 거야? 아. 2배보다 10살이 많다고? 이 주민등록증 보면 되는데. 민정이가 미성년자라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지금. 아.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18살 밑인가요? 맞아요. 네. 자, 앞으로 10초 드립니다. 숫자로 보면 12다. 저 14. 9, 12살 8, 아, 12살이니까. 7, 6, 5, 4, 3, 2. 14? 아, 나 너무 이제 못 풀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 선우부터 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살이요 12살. 네 자, 저도 12로 적었는데 10. 10. 네, 마지막에 이제 바꾼 거죠. 12에서 10으로.
네. 14요. 14. 네. 네, 완전히 전체적으로 지금 찍는 분위기입니다. 자, 뭐 선욱은 넌 직접 푸는 건가요? 그냥 12살, 3배, 4살 하면은 어머니 나이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아, 적절하다고 저게 약간 생각해서? 저기랑 가까운데 네. 저는 방정식을 풀다가 수를 쭉 읽다가 모르겠어서 거기서 감을 더했어요. 계산과 감을 더했어요. 저는 식은 세운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와. 자, 저도 식을 세웠는데 답이 안 나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정답은 바로 선욱은 맞았습니다. 네, 12살이고요. 이게 네. 유두리가 그- 있어야 돼요. 보이더라고 사람이.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민정이의 나이를 일단 X라고 해볼게요. X. 어머니의 나이는 어떻게 되죠? 어머니의 나이는 민정이의 나이의 3배. 이거의 3배, 3X 더하기 4. 더하기 4.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네. 그러면 자, 6년이 지났어요. 6년. 그럼 민정이도 이제 나이를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네. 몇 살이 됐어요, 민정이는? X 더하기 6. X 더하기 6살이 됐겠죠? 네. 맞아요? 네. 엄마도 여기서 이제 6만큼 더해야 되잖아요. 플러스 그럼 얼마가 되겠죠? 3x 플러스 4. 10이 되겠죠. 네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쪽이랑 같아야 되는데 어머니의 나이는 민정의 나이의 2배보다 10살이 많대. 그럼 이거 같아지려면 어머니의 나이는 그러니까 x 플러스 6에다가 2배보다 2배 하고 10살을 더해야 같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네. 식 다 세웠네요. 그럼 계산만 하면 끝나는데 분배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2x 12. 12 더하기 10은 얼마가 되죠? 3x 플러스 10이 되죠, 이렇게. 10 지워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양변에서 2x를 빼면 2x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되죠? 3x에다가 뒤에서 2x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3x 마이너스 2x는 얼마가 돼요? x가 되죠, x. x는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산해보면. 민정이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2살. 12살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수업은 마칠 거고요.